30m가 넘는 콘크리트 강풍에 나무와 표지판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수십 건 접수됐고 동부에선 전화투가 고장나 일대 일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선 조립식 건물이 통째로 날아가 도로 한복판에 낙이 불었고 건물 유리창이 깨지거나 외벽이 뜯기는 사고가 이어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울산에서는 건물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 전신주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5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또 대구 달성군 테크노밸리에서도 정전 사고로 11명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YTN 이상구입니다.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잇따라서 대설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4시 20분 홍천군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양구와 철원, 하천군 등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고요. 새벽 3시 제주 산지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2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관세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전자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이 전자제품은 다른 관세 항목으로 옮기고 있다며 상관세에서 제외하는 대신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안보관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라면 다음 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도 미국으로 수출할 때 25%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완성차와는 달리 부품업계는 대다수가 영세업체다 보니 관세 충격이 현실화한다면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은 자동차로 지난해 3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자동차 호실적에 힘입어 차 부품도 전년 대비 2.4% 증가한 82억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동차에 이어 다음 달 3일부터는 부품까지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걱정이 이만저만합니다. 관세가 높아지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문제가 되겠지만 최종 유저 공장 납품하고 있는 곳들이 미국에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 산에서도 일단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체 공장을 갖춘 견실한 중견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생산 물량을 재조정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려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좋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집계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는 전체 2만 1,000여 곳, 이 가운데 5인 미만 기업이 절반에 육박하고 88%가 매출 100억 원이 채 안 됩니다. 특히 평균 영업이익률은 재작년 기준 2.9%로 제조업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는데 25% 관세로 대미 수출이 줄어들 경우 이들 2, 3차 협력사와 영세기업들이 가장 먼저 주문량 감소, 매출 급감으로 연쇄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한 관세 대응 119에도 관련 문의가 폭주하는 상황. 4월 5일 이전에 투항해서 5월 27일 전까지 도착하는 물건, 그러니까 5월 26일까지죠. 그런 경우에는 10%가 면제입니다.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도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과 막판 협상을 벌이는 한편 긴급 자금이라든지 세제 혜택, 수출 바우처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발효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산업 생태계를 지킬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지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흥희경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이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호적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광고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협정법 232조 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상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국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밤에 될지 열흘 만입니다. 법원이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고 법정 내 촬영까지 허락하지 않아서 피고인 손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내란 입구몰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공판기일에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에서 법정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포토라인에 서거나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직접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이 민원인 불편을 이유로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고 법정